자,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마블 1.6.0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1.6.0에 들어와서 게임을 시작하면 드디어 오프닝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정식 출시가 코앞으로 왔구나 하고요. 하지만 글쎄요. 일단 계속 살펴보시죠. 그리고 시작 시 문화권에 관련된 버프가 수정되었으며 버프 말고 디버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니까 함부로 시작 문화를 고를 수가 없어요. 한글화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서 잘못 골랐다가 이상한 디버프를 끌어안고 시작할 것 같았거든요. 또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 목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남자는 목소리 4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여자는 2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시 전체 어려움 난이도를 셀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너로드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고요. 제가 해봤는데 네, 그지 같아요. 충분한 숙련자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튜토리얼 역시 초반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더군요. 게임 시스템이 초반부에 필요한 걸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하고 촌장에게 가서 퀘스트를 수락하고 병력을 모집하고 적들을 때려 패고요. 때려 패다 보면 도적들 중 포로였던 탁테우스라는 의사한테서 가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발 늦었으니 근처 은신처로 가서 라다고스라는 친구한테 죽방을 갈기라고 하네요. 야, 네가 여기서 첫 등장하는 거였구나. 너에게 결투를 시작한다. 졸렬샷! 그리고 감자깎기로 마무리. 어이 라씨, 왜 그렇게 만족하듯이 쳐다보는 거요? 그리고 동생은 라다고스와 함께 노예시장을 찾아볼 테니 우린 우리 보고 알아서 가문을 재건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인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야, 이게 게임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구나. 늘 스킵을 해서 몰랐지 나는. 뭐 아무튼 그렇게 시작해보면 이제는 필드에서 마을 옆에 주요 생산품이 그림으로 표시되게끔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변 마을의 특산품을 편하게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됐고요. 탈자한테 돈 뜯기는 것도 어느 정도 저렴하게 뜯기게끔 패치된 것 같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전에는 진짜 전 재산을 다 털어갔던 것 같은데 말이죠. 로딩 화면도 여러 개 추가되었습니다만 토너먼트도 살짝 바뀐 게 쿠자이트 도시에서 글레이브를 이용한 토너먼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사용하는 게 이 글레이브인데 초반부에 확실하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됐네. 그리고 투창으로도 싸울 수 있게 됐고요. 내 기억에 맞다면 원래 이거 스터지아 쪽 도시에만 이렇게 싸웠었는데 캐릭터 특성 세팅 찍는 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양손검 레벨 150인가? 거기서 보면 화살을 비껴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양손검을 안 써봤거든요. 혹시 양손검 자주 쓰시면 실험 좀 해주세요. 겐지 코스프레 좀 해보게. 그리고 대장간의 올더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도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기를 제작해주고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제작을 할 때 고객들이 요구하는 성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니까 프로 정신을 준수하면서 그 능력치를 맞춰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능력치를 맞춰서 제작하면 고객들이 만족하면서 호감도가 올라가고 불량으로 제작하면 고객들이 화를 내면서 호감도가 대폭 하향하죠. 물론 개소리입니다. 대충 만들든 장인 정신으로 만들든 호감도는 3 정도로 똑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개판으로 만들면 제값을 못 받을 뿐이죠.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드디어 대장간이 너프를 먹었거든요. 우선 대장간의 도면 획득 확률이 매우 하향되었습니다. 체감상 아마 10배는 하향되었을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자벨린을 만들기 위해 3일을 게임하면서 대장간에서 똥꼬쇼를 했는데 자벨린이 안 열려서 모드를 통해 자벨린을 해금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금한 자벨린은 무려 2,000원 가량이었죠.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해는 됩니다. 대장간이 워낙에 사기여야죠. 특히 자벨린이.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양손검 뿐이에요. 양손검은 그나마 어느 정도 제값을 치르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손검을 제작하기 위해 우리는 카이나를 벼르고 가드를 장착하고 손잡이를 세우고 폼멜의 모양을 유심히 골라 최고의 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엑스칼리버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면 그 전에 만들었던 정보는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레벨 1의 검이에요. 그러면 대장간으로 파밍을 하려면 다시 카이나를 벼르고 가드를 장착하고 손잡이를 세우고 폼멜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제작하면 다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슬 불안감이 느껴지십니까? 분명 여러분들 중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설마 매번 대장간을 제작할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네, 맞습니다. 이 짓거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여러분의 손목 건강과 자금을 등가 교환하는 멋진 게임 시스템이군요. 아예 대장간 말고 연금술실이라고 정정하지 그래? 이건 게임의 버그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이걸 노리고 만든 거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노가다성을 키운 거잖아요.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라다고스한테서 연락이 다시 오게 됩니다. 요점은 내 친구 가이터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제는 네 동생까지 납치를 당했으니 스토리 진행을 위해 날 도와라, 뭐 이런 뜻인데요. 가지가지 한다. 이게 무슨 트롤 짓이야? 뭐 어쨌든 도적 대장인 빡빡이를 만나서 대결을 신청하시면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앞이 안 보여요. 뭔 보고요 대체? 시청자분들은 역시 도적답게 눈에다 모래를 뿌려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존나 비겁한 새끼들. 그래서 다시 재도전했습니다. 스타버스트 스트리임. 안돼. 그리고 신명나게 두들겨 맞았죠. 미친 뭐야? 다시 재도전했습니다. 문명의 힘을 느끼게 해주마. 아직 한 발 남았다. 니놈과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 넌 내 전리품이야. 기모띠. 그리고 라다고스, 넌 2번이나 트롤 짓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겠어. 잘 가라 라다고스. 빼기. 동생들 능력치 또한 제가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뭐 큰동생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동생들은 제가 일일이 설정해줘야죠. 제 입맛에 맞게끔요. 뭐 중반부에도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용병이 되어 적 장수들을 두들겨 패고 관계 도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옆에 보니 이상한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눌러보니 이전에 보내주었던 애들한테서 고맙다고 사례금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편 장수들을 몸값을 주고 돌려받을 수도 있고, 성에 갇힌 적 장수들을 몸값을 받고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에게서 영주가 될 때 국왕에게 면대면으로 찾아가 영주 선언을 하면 왕이 무기와 호위대 몇 명을 저에게 선물해줍니다. 그러니까 봉신이 되었으니 복지를 마련해주는 거죠. 야, 이건 좀 마음에 든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후 장군이 되어서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 뭐 병크가 터지는 건 똑같습니다. 돈 주고 화해도 하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지금은 돈 주고 화해가 가능한데 나중 가면 돈 주고 화해를 못 하더라고요. 화해 카테고리가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심지어 나도 왕, 너도 왕인데 왕끼리 면대면으로 해도 화평이 안 됩니다. 어쩌라고 야발. 그리고 1.5.8인가? 그 이상부터는 음모력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런 야만인들을 주먹으로 다스리면 막을 수가 있죠. 네, 좋네요. 그전에는 음모가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중에 습격자 무찌르기가 나오면 지읒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적무리 3무리를 처치하고 나중에 제국 5월 반제국 지휘관을 만나게 되면 이 녀석을 두들겨 패면 됩니다. 네,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을 두들겨 패면 튕깁니다. 아니 이것까지 버그입니까? 결국 습격자 음모가 나오면 손가락 빨면서 지켜봐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음모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뭔 이런 개같은 버그가 너무 치명적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왕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NPC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후반부 가면 왕족이 아닌 귀족이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도 빈번히 생기더군요. 후반부 가면 천하통일을 하는 것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돈으로 때려 패면서 회유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대장간이 너프를 먹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녀석들이 뭔 외국어를 하면서 거절을 해요. 뭐 대충 해석해보면 난 지금 내 복무 상태에 만족한다 라는 의미인데, 땅 개수와 귀족들과의 친밀도 그리고 전쟁의 빈도에 따라서 복무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애들을 회유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전쟁을 해서 애들을 두들겨 패서 지치게 만든 다음 우리 쪽으로 와라, 섭섭지 않게 대해줄게 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천통하기가 빡쳤는데 지금은 더 문제예요. 게다가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면 이 새끼들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근처에 성과 도시가 있으면 그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개같은 놈들. 영상은 못 찍었는데 전투를 하다보면 반란군까지 터져버리더군요. 아무튼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그 사기같은 대장간은 확실하게 너프를 먹었다. 돈 벌기가 힘들어졌다. 2. 음모 퀘스트는 결국은 버그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 맞고 어떻게든 나중에 병크가 터지게 되어있다. 3. 돈이 많다고 해도 귀족들의 애국심이 높아져서 회유가 힘들어졌다. 4. 종합적으로 전투를 훨씬 자주 해야 하고 천통은 확실히 오래 걸리게 되었다. 5. 컨텐츠 좀 뽑아봐라 이것들아. 대륙이 왜 1년 동안 그대로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마블2는 슬슬 정식 출시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엔 좀 미흡해요. 올해 안에도 정식 출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를 기약하며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